최근에 MBK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자신의 지분 금액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인수를 위해서 좀 이제 백의종군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내비추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제 감당 못할 이제 매물들을 이제 기업회생 신청을 했고, 회생 법원을 통해서 이제 회생 계획을 이제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내던진 거죠. 임금비를 일부 깎았고요. 그리고 한 2만여 명에 해당되는 그 홈플러 직원들을 상당 부분 아마 인력을 감축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입니다. 본사에 있는 1200명 인력들 얼마까지 줄어들까요? 혼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인력들, 특히나 이제 홈플러스에서 차장, 부장급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군대로 치면 어떠냐면 2병, 1병은 한 서너 명인데 병장들이 한 10명, 15명 되는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인력들이 없는 회사가 이제 홈플러스죠. 홈플러스에 차장, 부장들 되게 많습니다. 억대 연봉의 팀장들도 되게 많죠. 과거에 까르프에서, 홈웨브에서 홈플러스로 넘어왔습니다. 이미 기본급이 되게 센 직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은 이제 나이대에 인건비를 적게 받는 직원들은 상대적인 이제 불평등함 때문에 대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연봉을 많이 받는 이제 고액 연봉자들만 득실득실 거리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런 얘기하죠. 자기가 팀장이에요. 근데 자기 밑에 차장, 부장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보다 연봉을 훨씬 더 받는 팀원들이 전체 팀원의 절반 이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사에 있는 인력들이 되게 이제 비효율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이 GS가 됐건 쿠팡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나오게 되면 그들이 인력을 대대적으로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겠냐고요? 그러진 않겠죠. 회생하겠다고 하고 매각이 가시화되고 좀 더 구체화되면 홈플러스에 존재하는 기존 인력들, 그 중에서 인사에 해당되는 사람들 통해서 인력을 대폭 감축하겠죠. 특히나 본사에 있는 1200명 중에서 차부장급의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대거 쓸려 내려가겠죠. 본사에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까? 비효율인 부서들, 영업하는 이제 조직 말고 지원하는 부서에 있는 이들을 대거 아마 줄일 겁니다. 1200이라고 하면 600명, 400명, 그 정도까지도 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점포에 있는 인력들도 마찬가지죠. 점포에 있는 인력들도 대거 지금보다 많이 줄여 나갈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서글픈 얘기지만 점포에 매출이 예전만큼 못하잖아요. 부동산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좀 냉정하게 봐서는 부동산은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는 적자나고 있는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임대료 같은 그 고정비 줄이고 인건비 대폭 삭감하고 인력수 반 이상 날려서 인건비 반으로 줄이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형태로 매각을 위한 이제 모습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무수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거 이제 제2의 인생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참 두렵고 막막하고 서글픈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이 MBK로 매각이 되고 난 이후 이제 필연적인 어떤 일인 거죠. 2015였나요? 2016년이었나요? 그쯤에 홈플러스가 MBK로 매각이 됐죠. 그 사이에 MBK가 무수히 많은 이 배당 이익을 받아갔을 것이고요. 이자로 또 내면서 직원들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해왔던 것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근데 그 노조들조차 저렇게 이제 매각이 된다라고 할 때, M&A가 된다라고 할 때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면 우군이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조조차 아마 자기네들 나름의 따로 별도의 협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그들도 매각이 돼서 회사가 살아나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각을 마냥 반대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홈플러스가 저렇게 부도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좋아지는 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매출이 예전만 못하고 각종 이제 비용들이 이자 비용이든 인건비든 뭐든 감당해야 될 부담이 늘어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 게 필요한지를 잘 궁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든 개인이든 살아남기 위해서 군더더기의 비용은 최소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계속 연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궁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다들 힘들어하고 고민스럽고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들 속에서 생존하기가 말처럼 쉽진 않지만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들은 또 각자 자기 처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움직여 나가려 애쓸 것입니다.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장들은 또 어떻게든 버티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고, 회사에서는 임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려고 애쓸 것이고, 여러 가지의 고민들, 여러 가지의 걱정들이 아마 각각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다라고 입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각자의 처지에 맞게 다들 살아가는 것인데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되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이 대형마트의 업계 2위인 곳이 저렇게 저물어 간다라는 사실 자체가 마음이 안 좋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별일 없이 무탈하게 또 이어서 일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저의 생각으로는 2명 중에 1명 정도는 일자리를 잃고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홈플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좀 덜 봤으면 좋겠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의 삶이 괜찮아지길 바라는데, 홈플러스의 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앞에도 먹구름이 끼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